이제 대충 이게 그 성북 비둘기드 모습인데 하여간 뭐랄까 그러니까 미술 기획이 미술로 되는 어떤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획이 어느새 현대미술 속에 많이 들어와서 정착되어 있는데 그 기획이 미술로 될 때 어떤 특별함이 생길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쪽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거를 뭐 우리나라 한자말로는 발두둠해서 멀리 보고 긋다 뭐 이 정도이고 영어 어원에서는 앞으로 쏘다. 근데 이제 내가 기계도 아니니까 저는 앞으로 던진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던지려면 앞으로 던질 거를 뭉치고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던지게 되면 저 앞에 여기 있어야 될 게 앞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러면 멀리 떨어진 애는 인력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개인뿐만 아니라 그것에 함께 관심 있는 어떤 동참자들도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실천하고 그리고 피드백과 종합을 통해서 전체 기획이 이렇게 가치가 평가되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앞으로 던진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북 비둘기도 그렇고 그 후에 16시 작가님들이랑 한 아무것도 아닌 곳 뭐 이 틀에서도 그렇고 맨 출발점에 있었던 디종에서의 작가님 작업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관광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곳을 찍어서 관광업소로 끼워 팔았던 그런 틀에서 작가님이 앞으로 던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떠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는 의미가 내포하는 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동의한 유명한 관광 명소는 빼게 되는 거죠. 굳이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는 것으로서 그 이미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곳을 빼신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작업을 얘기할 때 저는 그러니까 저의 그 작업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해볼게요. 저는 지난번에 작업 얘기를 했다면, 이번 조금 초반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내성적이고, 또 저한테 관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 하고, 어떤 거를 싫어하고, 어떤 걸 두려워하고,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나, 또 안 그러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좀 그런 면에 되게 이렇게 좀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저를 좀 관찰해 나가는 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또 사람은 계속 변하니까. 그렇게 저를 관찰하다 보면 비교 대상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다른 사람과 굉장히 이런 면은 다르구나 아니면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거를 이렇게 좀 저럴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어요. 살면서. 그런데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계속 지금까지 살 때 저의 그 성향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는 다 빨간색이 좋아, 빨간색이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 저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럼 난 빨간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을 정해야지. 요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딱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그냥 기질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이라는 장르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내가 뭐 다른 걸 관찰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거를 떠나서 미술대학에 들어가 보니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은 너무나 다르게 정말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이렇게 사소하게 아니면 일상에서 차곡차곡 하지만 남들 눈에는 그렇게 띄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관찰한 것을 좀 끄집어내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미술 작업, 이게 미술 작업이 되는구나. 그게 여태까지는 이런 것을 학교 다니면서 수학 공부나 뭐 국어 공부할 때 이걸 이렇게 크게 써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미술이라는 분야에는 제가 계속 했던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행동들을 좀 더 다듬고 나의 언어를 다른 사람의 언어와 좀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미술이라는 작업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학교도 들어가고 졸업도 하고 다시 또 다른 미술학교로 가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미술 작업하는 게 굉장히 버거운 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 상태. 근데 이거는 모든 미술하는 분들이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했던 분야지만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짐이 되고 일이 되고 나 자체를 판단하는 일이 되는 것 같고 뭐 어려운 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그때도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닐 때인데 학생 때인데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받고 평가당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미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술하는 사람 다 또 너무 힘들어해. 막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 목숨을 끊는 친구도 생겼고 뭐 이러면서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졸업을 하면 내가 이걸 정말 혼자 이걸 할 수 있을까? 미술 작업이라는 것과 미술 활동이라는 것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미술학교에서는 뭐 미술하는 거와 뭐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잘 비판할 수 있는가는 배울 수는 있으나 내 이 소소한 작업을 들고 미술판에 갔을 때 이걸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며 이렇게 작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은 그닥 하지 않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래서 프랑스에서 국립미술학교를 다닐 때 4학년 때 5학년으로 졸업을 하는데 4학년 때부터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 이제 그룹을 만든 거죠. 그런 그룹을 만든 건 우리가 혼자 살아남을 수 없으니 같이라도 살아남자라는 이런 불안감이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그룹에서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냥 프랑스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미술 강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여건이 됐어요.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계속 미술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당시에 거기 미술 수업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되게 저한테는 좀 맞아. 미술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 이렇게 제가 아이들 앞에서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아이들의 표정이 막 너무 신기하다, 좋다, 막 약간 저를 마술사 보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미술이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만은 아니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전 세대 사람들을 제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지만 진짜 예를 들어 막 자기 귀를 잘라가면서까지 미술을 하거나 막 아니면 정말 목숨을 끊어가면서 작업을 한다거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작업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괴로워하면서 작업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하자. 너무 나를
이렇게 없애가면서 작업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작가로서 자기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되면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뭐 계속 이제 같이 그룹이니까 전시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전시 작업을 보면은 그 미술관에서 주는 전시장에서 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제 표현으로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던 작업을 그대로 가져온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작업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그 작업을 보러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사실 작가한테는 미술 관련자들이 그 전시를 보러 올 때가 가장 뜻깊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는. 그건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제 작업을 전시하면서 물론 미술 관련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대화법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미술관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전시장에 들어온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온전히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나는 항상 계속 내 언어로만 대화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의사 선생님이 본인들의 어려운 단어로 막 이렇게 휘갈겨 쓰는 진단서를 쓰는 것처럼, 그렇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작업에 대해서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좋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나 항상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은데, 가령 디종에서 엽서 작업 같은 거를 볼 때는 엽서 작업 이전부터 이미 뭐 커다란 이런 탁자 같은 시소를 만들어서 시소를 광장에, 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 놓고 사람들이 게임하면서 노는 그런 작업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뭐 커튼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그 커튼을 열면서 일어나는 뭐 소리와 관련된 작업도 한 적이 있었고,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작업에 바로 누군가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 저한테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전달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내 방식대로 그 사람한테 말을 건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업만 해서는, 작업을 해서 딱 전시장에 나왔을 때는 나는 그때는 굉장히 만족하지만, 이 이후에는 이 작업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런 상상력과 그 사람의 배경 지식과 그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다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열려놓을 수도 있으나 거기서 약간 저는 부족함을 좀 더 뭔가 좀 부족함을 느꼈고,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조금 더 그 사람이 더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소통이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즐겨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엽서 작업도 근데 관광엽서 작업이나 어떤 작업이나 사실은 저는 약간 제 작업은 기획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제 작업이 약간 퍼포먼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엽서의 작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광엽서를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엽서를 팔고, 그 사람들이 엽서를 다시 나한테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엽서가 다른 여행을 가는 거, 그거 이전에 제가 관광객의 얼굴, 이방인의 얼굴로 관광객의 행세를 하며 나한테 의미 있는 장소를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제 작업의 시작이며
제 작업의 그 약간 심지 같은 부분? 그 부분이 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작업은 저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감각엽서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한테 팔고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여행 다니는 그거만이 제 작업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서 이 앞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고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제 작업이나 미술이라는 거에 별로 관심이 있던가 아니면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그냥 감각엽서를 그냥 사러 왔을 뿐인데 제가 만든 엽서에 꽂혀서 샀던 그분하고 저는 사실은 미술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참여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해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그 과정까지 그것까지 작업이 끝난다고는 얘기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꼭 그 작업을 참여해야지만 그 작업이 끝난다거나 그 작업이 완성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어떤 단계에서 완결이 되고 또 더 소통이 되든 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이것까지 다 된 작업도 있을 거고 그만큼 제시한 작업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행위로 이해하셔도 좋고 뭐 기획으로 이해해도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디종에서의 엽서 작업과 성북 비둘기드와 그리고 16시에서의 그 아무것도 아닌 곳 뭐 이런 기획들의 일관되게 제시되는 것이 제가 그러니까 아까 앞으로 던진 것이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곳이고 또 그것을 자세히 보면 작가님의 작업이에요. 작가님이 디종에서 이방인으로서 나한테 중요했던 곳을 찍어서 그 유명한 관광 명소는 아니지만 그거를 꺼내내고 그리고 어떤 이런 기획으로서 앞으로 던지는 것들이 있는 게 보면 아까 설명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것과 남들도 어떻게 느끼는지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작가가 자기 작업을 주장하는 건 당연해 보여요. 근데 그렇게 그게 작가의 작업을 제안하고 함께 하게 됐을 때 참여자들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참여자들은 섬 작가님의 작업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다른 작가의 작업을 대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참여자도 나도 나한테 소중한 것을 찾는 이거는 동일한 생각을 한 내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적극적인 관객으로서 작가님이 제시한 작업을 몸소 체험을 해보는 직접 체험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관객의 위치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한 3번 큰 덩어리로 진행을 하셨는데 참여자들의 반응들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것 외에 어떤 다른 어떤 태도의 참여자들도 있었는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저는 그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성북동이라는 동네는 제가 살았던 동네예요. 근데 그 전에 살기 전에 이제 인천 배다리에서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재개발이 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의 작업이었고 그 전에 작업도 잠실 아파트가 재개발되기 전에 했던 작업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한국에 와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역이라든가 그런 재개발가 확실히 존재했으나 사라지고 상실된 느낌, 사람들이 가지는 상실된 느낌이라는 것이 배제된 그 장소가 주는 그 느낌? 그런 거에 굉장히 끌려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또 유난히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사를 한번 한 이후에는 내가 다른 장소에 놓였을 때 내가 뭔가 달라지는
경험을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이 집에 살았을 때랑 저 집에 살았을 때랑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좀 은근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승강기에 있을 때나 아니면 넓은 광장에 있을 때나 아니면 좁은 길, 한 사람이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을 상대방이 나란히 이렇게 마주치는 상황이 순간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반응, 이 나의 감정 상태, 그 사람들의 감정이 변하는 거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소도 어떻게 보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일상적인 관계와 비슷하게 사람들도 장소와 굉장히 그런 류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거의 흥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 배달에서 인터뷰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쪽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약간 드라마틱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나라에서 이거 허물라니까 허무는 거지. 우리는 몰라. 이런 반응이 어디 재개발 지역을 가더라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성북동도 거기서 이제 저는 마을 주민으로 살면서 거기에 이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그런 우린 나이 들어서 몰라, 우린 배우지 않아서 몰라, 우리는 그냥 국민이라서 나라가 하는 대로 해야 돼. 뭐 그런 그리고 우리 동네는 너무 낡았어. 바뀌긴 바뀌어야 돼. 하지만 여길 나가면 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뭐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옆집은 있지. 뭐 그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들었을 때 내가 사는 동네를 조금 부끄러워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작업을 하다 보면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든가 그런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은 어떻게 일반화하기가 힘들고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동네는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둘러싸여진 사람들과 그 아파트를 주거단지로 보지 않고 그 아파트를 돈으로 보고 그 사람의 재산 능력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 의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내 눈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는 불쌍하고 안 좋은 동네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좀 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시각을 달리 보면 여기가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딘가 여행을 갈 때 특히 유럽을 갈 때 다른 제가 뭐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유럽에 가는 여행 가는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고 그들이 살고 있는 뭐 이런 집에 살고 있구나 이런 마당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막 신기하고 좋아하지. 어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파트 단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구나 이거를 아파트 투어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어떻게 보면 제 눈에는 저녁 6시 7시면 사람 저녁밥 짓는 냄새가 나고 아직 디지털 도어가 다 배급되지 않은 다 설치되어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 가끔 어린아이들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갖고 와서 집에 못 들어가면 그 옆집에서 그 아이를 봐준다거나 그런 풍경들이 오목조목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스러운 동네라고 사람 사는 멋스러운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 동네는 굉장히 슬프고 갈아엎어야 되는 동네야라는 시각과 저의 그 마음이 부딪혔던 것이 그 작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 김광석의 시를 따온다거나
아니면 그 시에서 나온 비둘기 모양의 모티브를 만들어서 저런 에코백을 제가 스텐스를 막 하나씩 이렇게 찍어내면서 그 바느질을 하면서 만들어놓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머릿속에는 그냥 편히 얘기하자면 저희 동네에 그 마을에 살지만 그 마을을 그런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슬프게 보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우리 마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밝은 저희 가방 밝잖아요.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와서 너무 좋다, 신기하다, 이 길엔 이런 꽃이 있고 이 마당은 제가 또 막 설명을 하죠. 이 마당에는 80세 노인 할머니가 여기 항상 앉아 계시는데 항상 앉아 계시는 게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루는 다이소에 가서 공룡알을 하단에 숨겨놨더니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걸 발견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말 성북동이라는 동네를 처음 와본 한국 분들, 그리고 뭐 중국 분들, 홍콩 분들, 프랑스 분들을 봤을 때 그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우리 동네를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신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 그런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작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초대된 사람들, 아니면 초대된 게 아니죠. 이분들이 신청한 거죠.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오신 분들의 그 다음에 얘기는 그분들의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 얘기는 그 후편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편의 얘기가 없다면 그 후편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장소에 대해서 모노폴리스나 음악을 예를 들면서 모든 장소들이 세계화와 함께 표준화되어 가고 더 이상 이방인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방인을 가치 있게 찾는 거는 그런 표준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 다름을 기본으로 최고나 정상에 주눅들지 않고 스스로 체험의 주체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떤 것으로 발견해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이방인의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주장하는 입장과 지금 어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걸 보자, 이런 식은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그 사람의 보는 것도 이방인처럼 자기 나름대로 볼 텐데 조금 혼동이 오네요. 그런 식의 선언들이. 하여간 저한테는 그 이방인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방인 선언이라고 중심 개념의 장소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장소가 아까 가끔 잠깐 설명하실 때 큰 광장에 있을 때, 좁은 한 명만 지나가는 길에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면 장소의 특별함을 부각해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면에 작가님 그 기획과 작업에 특별하게 보이는 게 이방인의 다름과 생소함, 그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어떤 명소보다도 나에게 중요한 장소를 찾자, 이런 식의 부분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어떤 다름과 생소함을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장소에 대한 체험이 이방인의 생소함과 다름이 더 결정적일지, 아니면 장소에 아까 얘기하신 큰 광장이라든지 좁은 골목이라든지 한 명밖에 못 지나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햇빛이 비친 곳이라든지 뭐 이런 장소의 특별함이 그 체험을 더 우선적으로 결정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제 작업을 했을 때 그걸 신청해서 오시는 분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령 성북 비둘 가이드 같은 작업을 했을 때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편인데요. 그러면은
벌써 소개를 할 때 저는 미술 작가고 이러한 취지로 이런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을 제공할 테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산책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제가 쓸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뭐 명시는 되어 있었으나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저 소개를 하고 막 이럴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특히나 프랑스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한국 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그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성인분들이 더 많고 원래 좀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도 있고요. 그래서 뭐 스위스에서 스위스 분, 벨기에 분, 프랑스 분, 뭐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반응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살았던 곳, 내가 어떠한 주거 형태라고 생각하는 마을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거에 반추시켜서 내가 보는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새로운 동네를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게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어떤 동네에서 살았으며 지금은 어떤 동네에 살고 이 동네를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이제 대화를 근데 사실 걷는 것도 걷고 실제로 성북동에 사시는 분들하고 제가 인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즐거운 요소로 생각을 하시지만 저 또한 그렇고 그들도 그런 것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살고 싶은 곳, 이곳, 그곳에 대해서 그냥 걸으면서 하염없이 얘기하는 그 상황이 제 작업의 즐거운 포인트였다면 저한테는 즐거웠던 부분이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 그 대화들이 녹취가 된다든지 영상으로 기록된다든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꺼내 보여지나요? 아니면 그 행위로서 그냥 완결되나요? 제가 예전부터 작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소 작업을 예를 들어서 시소를 제가 이렇게 3단계 쉽고 중간 거 어려운 단계를 나눠서 시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골라서 서로 이제 저랑 시소 게임을 하고 뭐 이런 게임을 하고 이런 거를 작업을 했을 때 보니까 이 작업을 다 녹화를 하고 그거를 편집을 해서 비디오 작업으로 이제 아카이브 형식 아니면 이것 또한 다른 새로운 작업인 것처럼 이제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아니면 그 사람이 없어도 제가 이미 관광객으로 변장한 이후부터 아니면 제가 이미 성북동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지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부터 이거를 다 찍어가는 여기서부터 내가 이거를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다 내가 녹화를 하고 찍었을 때 이게 과연 그냥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잖아요. 설치 작업하시는 분들 작업하고 그 작업이 그냥 쓰레기가 돼서 전시 끝나면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이것부터 뭐 아카이브를 해서 막 찍고 녹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약간의 무형의 것으로도 살짝 놔주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걸 다 찍고 비디오 편집을 하고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전 사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 형식을 사진의 형식으로만 아카이빙을 했어요. 사진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산책하는 길을 찍은 이런 사진도 있고 그들이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들이 찍어가지고 보낸 것 중에 하나를 네. 제가 선택을 했는데 네. 실제 그
그 찍은 분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죠? 뭔가가 그분에게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이 장소의 특별함을 찾아내기는 차가 너무 이거 앞에 다가와 있네, 뭐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어떤 것이 특별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찍은 분에게 중요한 것들은 뭔지 대화가 됐나요? 아, 사진 하나하나마다 대화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사진 왜 찍었나요? 뭐 이렇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행동에 제약을 준다거나, 막,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진은 무엇을 반영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은 하진 않는데, 이 장소를 제가 아는데요. 이 장소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 추측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그냥 재밌는 요소겠죠. 이 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이쪽 길이 있고 이쪽 사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길 있잖아요. 굉장히 얇은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런 부분 있죠. 그거에 관심을 있어서 이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물론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은 그닥 없었던 것 같고,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뭐, 저 같으면 이런 걸 피했겠지만, 이런 걸 피하지 않는 그분의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까지도 그냥, 만일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야 그럼 이런 게 아주 특별했을 수도 있죠, 그죠? 전혀 그쵸. 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한 곳을 찍고 그 맨 처음에 관광 엽서로도 팔고 거기서 또 어느 사람의 구매자에게 선택도 되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분들이 섬 작가님의 제안한 그 기획 안에 또 성북 비둘기들 안에 들어와서 하면서 이게 나한테 소중한 곳이었다고 찍은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부드럽게 그래 찍는 행위로도 충분했어. 그거 뭐 때문에 찍었고 어떤 장소의 특수성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열린 마음이네요, 그죠? 그것까지 제가 제어를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가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그런 틀에서 아까 얘기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아카이빙 하는 방식이나 근데 하여간 지금 보면 꽤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고 길게 작가님이 구축해온 작업의 내용들 아무것도 아닌 곳 내지는 뭐 사진으로 기록되는 것 뭐 그 이후에 보면 뭐 감각적인 요소 냄새 뭐 이런 요소까지 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행위라고 얘기하시든 그냥 기획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불편하시면 이 미술 행위를 통해서 작가님이 얻으려고 했던 건 뭘까? 아까 내가 느끼는 것들이 남도 그렇게 느끼는지 그런 걸 소팅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좋았는지 아니면 시각적인 결과물, 저기 성북동 비둘기에서부터 해서 비둘기로 그리고 그 비둘기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또 더한 그림도 있을 거고 작가님이 얘기했던 친구 만들기나 아니면 엽서를 통해서 엽서를 보내고 또 그 받은 엽서를 사진 찍어서 작가님한테 보내주고 뭐 장소 체험에서 아니면 이방인의 낯섦과 생소함에서 어떤 것들이 작가님에게 이 전체 행위를 통해서 중요했었는지 작업을 만약에 그러니까 뭐 사실 작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일 당장 저는 제가 작업을 안 하면 저는 작가가 아니잖아요. 작가라는 작업 자체가 뭐 어떤 사람은 작가라고 하면 멋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멋있다는 말에는 그 돈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어 라는 것도 내포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들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작가 무슨 매니저가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저희가 뭐 제가 또 어디 단체나 갤러리에 속해 있는 그런 작가분들도 계시지만 저같이 뭐 그냥 혼자 작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작업을 안 하면 저는 작가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작가인 것 같아요. 아니 나 계속 작업을 그러니까 많은 작업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작업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지를 저 혼자 이제 다독이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럴 만한 원동력이 되는 거에는 저한테는 일단은 재밌음이 있어요.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사진 작업이나 비디오 작업이나 어떤 보면 제가 또 스스로 놀랄 정도로 아무도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그 도시의 한 부분에 그 부분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근데 그게 또 약간 뭐 사진을 찍고 나보니 또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작업을 할 때 저는 좀 재밌거든요. 즐겁고. 그리고 그런데 일단 저는 제가 굉장히 모든 이 사회에서 소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의 자발적인 소수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빨간색이 좋다 할 때 그럼 빨간색은 난 좋아해야지라고 하고 생각하는 제가 저는 소수여서 슬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내가 항상 어느 순간에도 소수라고는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생활형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작업으로서는 감자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계속 제 일을 하고 있죠.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작가인 저희는 주변에 미술 작가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일반인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아니면 그 접촉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생활도 호기심도 많아서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그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얻어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러면서 역시 굉장히 나는 또 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작업을 한다는 건 하나의 저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막 굳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가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 다수를 항상 궁금해하고 혼자서 이 사람들은 왜 저길 따라갈까? 왜 이러면서 항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저는 그쪽에 나름 애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관심도 가고 호기심도 갖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과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제 언어로 얘기를 하고 제 언어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그러니까 제 작업은 사실 전시장에서 전시될 수도 있으나 저는 아직까지 개인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작가이기도 하면서 제 작업을 전시장에서 다 보여줄 수 없는 것 같은 내가 내 표현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택한 전시의 그 장이 바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같이 여기를 산책하는 그 순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곳이라는 그 작업을 할 때 그 작업도 이미 초반에 막 제가 이런 장소를 택해야지 해서 그 장소에 미리 가서 단서 같은 사진을 미리 찍고 거기에 같이 참여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음악을 준비하고 뭐 시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지도 같은 제 나름대로 지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거기 왔을 때 그분들이 거기 와서 나는 여기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여러 가지 지도가 이렇게 딱딱 차곡차곡 적혀 있을 때 그걸 집으셨거든요. 그럴 때 그 순간이 저는 마치 전시장처럼 제 작업을 전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관객으로
그분들에게 전시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틀로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게, 제가 좋아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베데라고, 무슨 그래픽 노블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러던데, 만화 같은 그림책 같은 거에 보면은, 고양이 눈으로 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없는데 그 독수리 같은 애가 고양이 눈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 눈알로 바꾸면서 이제 고양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페이지 몇 페이지 없고 그 사람이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눈을 갖고 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동네를 가도 뭐 마을 주민도 예술가입니다. 강릉도 그런 모토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릉 주민은 모두가 예술가입니다. 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예술가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예술가를 하고 싶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피하면 피했지 누가 예술가를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야기들이 너무 마구 폭넓게 뛰는데요. 잠깐 네. 좀 아까 얘기했을 때 좀 봤으면 좋을 것들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작가들이 찍은 사진도 있지만 이게 순서가 막 이야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데, 네,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는 16시 기획팀하고 할 때 작가님이 나눠준 사진에서 제가 하나를 골랐는데요. 이건 이제 작가님이 찍은 사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작가님의 내가 소중하고 또는 사진으로서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그 뭐 아까 할머니 얘기할 때처럼 그 생활 속에서의 어떤 소소한 부분이나, 충분히 그렇구나, 이런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한 에너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이 형태의 사진 작업과 또 거기에서 다른 분을 추대하고 아까 봤던 것 같은 이런 지금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 이런 사진을 갖고 오고, 실제 뭐 그분이 왜 중요했다라는 것도 대화할 여유도 없었다면 왜 이걸 함께 할까 하는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작가님이 구축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왜 저런 부분에 시선을 들이밀었을까 하고 호기심이나, 그리고 충분히 자기 에너지가 있는 사진들을 찍으시는데, 기획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과 저것과 함께 느껴간다는 것 자체도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 다가오는 것과 작가님 작업들 몇 번 이렇게 언뜻 봤는데, 비디오도 그랬고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에너지들하고 이 기획에서 별로 이렇게 크게 연결된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어떤 것이 연결돼야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분이 했던 사진하고 지금 작가님이 꺼내놓은 이제 그 16시 팀을 위해서 꺼내놓은 이런 사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그 시세 보면 차고도 있었고 좁은 이상한 계단도 있었고 뭐 그 분명하게 그 청북동 공간에 대한 어떤 작가님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사진 작업들인데, 이 기획에 다른 분들을 추억이라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즐거워요. 근데 그분들이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는 대로 감각적으로 캐치해내는 것들은
너무 다른 부분 아닌가. 일단은 두 작업이 다른 작업이고 성복 그러니까요. 비둘기랑 예? 아무것도 아닌 그곳. 여기서 나온 것들은 이제 아니지. 그 뒤에 있을까? 이게 맨 마지막 사진이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이제 지도를 주고 찍은 사진을 내고 자기 동선을 그리고 하여간 이것과 그 작가님이 제기한 것들이 꼭 함께 연결돼서 의미가 생기나? 이게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연결을 해도 되지만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그러니까 작업 자체가 두 개가 다르고 기획 시작부터가 장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빼고는 뭐 그렇게 두 개 얘네가 쌍둥이 작업이라고 그랬을 생각해본 때 적이 그 없는데. 함께 기획으로 묶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이 인터뷰를 위해서요? 아니요. 이때까지 작가님이 작업해온 데에서 저 앞에 보면 이런 요소도 있던데 이런 거요, 그죠? 이 조형적으로도 자기 이야기가 있고 또 찍은 그 각 장소에 대한 사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편지로 되돌아온 피드백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꺼내놓는 에너지가 전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제 모든 사람 같은 지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신가요? 모든 작업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아니요.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라서 지금 곧이란 물병을 해놓고 찍는데 그곳이요. 그러니까 저 16시 기획자는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옆에 보면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고 기획자는 이런 부분들 재미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사진 자체가 그렇게 보이네요. 그 모든 사람이 작가이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다고 그랬고요, 그죠? 이 기획들을 할 때 이제 그 장소 모든 체험에 사람이 작가이길 원하지 않는 것은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가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작가를 원해서 저희 그러니까 작업에 신청을 하러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나 거의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간 거고요. 그 지금 장소 체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소의 특별함도 있지만 그 이방인의 생소함과 낯설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기획 속에 사람들이 이방인 같은 생소한 낯설음을 얻게 되는 것을 만드는데 시도 제공하고 음악도 제시하고 직접 작가님이 찍은 사진도 꺼내고 뭐 비둘기 로고도 있고 웹페이지도 있고 어떤 이런 과제를 주는 게 효과가 있었나요?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제가 즐겨서 작업 활동을 하면서 제가 즐기는 부분이 약간 아까 그 책에서 나오는 독수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좀 즐거움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미술관, 그러니까 전시장에 이제 제 작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업을 일반인들한테 이제 작가로서 같이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같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현대 미술을 하는 작가입니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좀 긴장을 좀 많이 늦춰지고 좀 웃고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업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 되게 힘들어한다. 전 작업을 보는 그 순간을 전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데 전시장 앞에서
이제 현대 작업이라고 나와 있을 때 그 작업을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이 그런 약간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같이 온 사람한테 이게 뭐 아유 이건 참 흥미롭네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되게 어색하고 좀 불편해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약간 좀 간섭을 섞고 대화를 섞고 이런 것이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항상 제 작업의 대상이 미술 관계자, 미술의 뭐 평론가일 수는 없거든요. 제 작업에는 확실히 제 생활이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점이 있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고,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 사이에서 있는 내가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지, 뭐 그들이 없이 내가 혼자 작업을 할 수 있어요도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잠깐 질문이 뭐였지? 그 작가님이 제시했던, 미술이 제시한 사진이나 시나 음악들이 그거를 받고 그 함께 기획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방인으로서의 생사함을 촉진했다거나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현대인들한테 조금은 좀 약간 생소한 누나를 하나 좀 딱 들여보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재밌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켜켜이 살고 있는 일상에서 이렇게 다른 누나를 봤을 때 이런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거예요 라는 것을 뭐 전달하겠다가 아니라 그거를 다른 재미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재미를 하면서 재밌어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장소도 있지만 그 장소에 몸담고 있는 저의 마음이 나는 이방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역으로 오는 그 이방인의 느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작업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 많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신다면 저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자기 본인이 결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도시에 여행 갔을 때 나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나는 난 여기 처음 온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처음 온 산책자야. 저는 저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아까 모노폴리스라는 노래에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어디를 가나 춘천이든 서울이든 안양이든 거의 비슷비슷한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동네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스타벅스 있고, 뭐 던킨도너츠 있고, 결과적으로 춘천을 가든 어딜 가든 이질적인 느낌은, 도시에서 느끼는 이질적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시각으로 봤을 때 춘천에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발걸음을 하는 산책자의 입장으로 저를 규정하지, 제가 이제는 어딜 가든 일방이라는 규정을 하지 않고, 제 작업에 오시는 분은 늘도 그분들이 이방인의 눈으로 이 마을을 볼 거야 라고 설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질문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라든가 노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요소를, 사진 같은 거를 단서를 줬을 때 그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질문이었을까요? 아니, 어떤 효과들이 있었냐. 어떤 효과들이 있었냐고요. 그 효과는 사실 저는 사실 철저히 저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저를 소개시켜 드릴 때 저는 저한테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한테도 관심이 있어서 같은 작업을 하지만, 사실 그분들의 모든 피드백을 제가 다 접수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은 제가 어떤 장소를 갈 때, 제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어떤 이미지, 어떤 그 장소에 알맞는 노래, 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동네 성북동이라면 이 성북동이라는 거를 서체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 뭐 이렇게 제가 어딘가를 갈 때 어떠한 지역을 산책을 하던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동네를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제가 봤을 때 꽤 괜찮은 이곳을 같이 한번 산책을 합시다라는 제안을 할 때 그분들한테 저는 요런 요소를 봤어요. 요런 요소들이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저한테는 흥미롭더라고요. 라고 그분들한테 제가 왜 이 장소를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는지에 대한 거를 그런 단서를 주는 요소로 저한테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와서 여기 이 성북동을 그러니까 성북동이라는 장소를 얘기를 한다면 완벽하게 그냥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장소를 왜 구경해야 되는가? 이유가 없죠. 사실 그분들의 이유는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이 있네? 프랑스 하는 사람이 서울의 한 동네를 소개시켜 준다니까 재밌겠네. 뭐 비싸지도 않고 가방도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호기심에. 그게 나쁜 호기심이 아니죠. 절대로. 굉장히 호의적인 새로운 것을 박물관, 죽은 사람들만 다니는 박물관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오세요. 같이 걸읍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솔깃해서 오신 분들의 마음가짐은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김광석의 시를 얘기하고 이 마을은 이제 곧 철거가 될 수도 있는 재개발을 하거나 요즘에 한참 한국에서는 도시 재생이라는 얘기를 하며 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을 어떻게 생각하며 시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갈 때 그분들한테는 드디어 여기가 그냥 서울의 한 동네가 아니라 이러한 이슈를 갖고 있는 동네구나 하고 사진을 찍으시는 거겠죠. 그분들의 사진을 찍는 것을 저는 다 받아요. 다 받고 모든 것을 다 모든 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분명히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사진으로 또 관광엽서를 만들고 그거를 또 다시 또 다른 데로 보내는 아니면 뭐 그 이미지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시를 하신 적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실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있더라고요. 전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다면 성북동에 대해서 이렇게 성북동 아니나 다를까 성북동에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여러 명 많이 돌아다니니까 성북동에 있는 이제 관에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미술 활동하는 분들, 미술 거기 전시하시는 분들 그런 데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한 번 전시를 한 적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전시장에서 전시를 제안을 해도 전시를 굳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작가로서 내 전시에 내가 한 작업이 온전히 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기획을 했을 때 요게 한 부분으로 요런 색깔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전시를 제안할 때 저는 전시를 하기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 유일한 사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한 번 전시를 하고 그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하나의 부속품으로 그 전체 전시에 하나의 부속품으로 쓰였을 뿐 또 이번 전시도 약간 그런 하나의 그냥 어떤 색깔이 필요하기 때문에 끼워넣기 식으로 내 작업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번째 전시는 확실하게 거절을 하면서
저는 혼자 그래 잘했다 뭐 이러면서 네, 실제 작업이 함께하는 소통이 되고 또 집단 행위처럼 되고 또 뭐 각자가 장소를 자기 나름대로 체험하는 이런 형식이 되면서 굉장히 그 가치의 진폭들이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충분히 붙잡아야 될 어떤 가치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작가님이 하는 모든 덩어리로 지금 소개하셨던 그 디종 얘기와 성북 비둘기와 심육시와 했던 것들을 미술이라는 덩어리로 받아들이면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금 전시도 한 번 했지만 두 번째 뭐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미술로서 가장 가치 있고 작가님이 더 천착해 가고 싶은 부분인지가 궁금해요. 친구 만들기, 소통. 창착이 뭐죠? 네? 창착이 뭐죠? 천착, 좀 더 깊이 천착? 좀 더 발전시켜 보고 싶은지. 아, 작가님이 지금 작가님의 작업으로 꺼내놓은 어떤 도미들이 기존에 그냥 전시만 하는 틀하고 어떤 아름다운 대상물을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폭이 넓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작가님에게 소중한 미술의 가치는 어떤 것이고 어떤 부분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아까 첫 번째 전시와 두 번째 전시에서 거부하게 되고 뭐 그런데도 다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기획이 아니고 행위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은 어떤지 소통해보는 부분, 뭐 그리고 각 장소에 대한 각자의 자기에게 소중한 장소 체험, 뭐 이런 것들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작가님의 작업에서, 작가님의 미술에서 작가님이 야 이런 건 진짜 재미있더라, 이런 건 미적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시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안 미적 하셨는데. 가치를 미적 가치를 추구해 본 적이 그닥 없는 것 같고, 내 작업에서 그 말씀하시는 미적 가치가 어떤 건지, 진짜 뭐 예전에 그 아름다운 초상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작가님이 지금 작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뭐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동력이 되는 즐거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뭐 이 얘기가 복잡하면 그냥 넘어가죠. 아니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은데 아까 얘기한 것 같아서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작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벌써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몸의 언어를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듬감이 있어서 뭐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저의 언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않나 싶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나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하지만 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고, 같이 뭔가 나눠보고 싶고, 아니면 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라고 이렇게 좀 끄집어내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 그렇게 끄집어내는 과정이 다른 언어로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언어로 미술이라는 시각적인 아니면 뭐 감각적인 그런 걸로 소극적이나마 여러분들 이런 다른 눈알로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좀 달라 보일 겁니다. 아니면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하는 거에 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되게 재밌어요, 혼자서. 고양이 눈을 달아주고. 네, 고양이 눈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나의 눈을 달아주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미비하게 아니면 길게 그냥 작가라는 타이틀로 아주 드문드문 작업을 계속 그래도 하고 있다라는 건,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저의 삶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는 그래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는
꽤 그런 재미, 그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저분에게 고양이 눈을 달아줘 봐야지 하고 시도하고 그분이 고양이처럼 보게 되고 뭐 이랬던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런 얘는 매번 작업을 하면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나는 그러니까 제 성격이 막 저는 이렇습니다 막 이러진 아니, 그러니까 않고 누구나 다 작업으로서 자기 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느낀다고 생각할 텐데 작가님이 지금 해보고 싶은 고양이 눈을 달아줘 봐야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결과에서 뭐 약간 게임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놀이 같을 수도 저는 있을 것 항상 같은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도했을 때 변해간 어떤 실례 같은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냐고. 그거는 그냥 죄송한데 너무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마다 그게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 얘기지만 제가 혼자 소리지만 미술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혼자 재밌게 놀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논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중요한 부분인데 미술 공부 끝나고 작가가 되고 이러면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16시라는 그룹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전시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전시에 들어가는 거에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매번 이런 전시를 할 때니 이런 주제로 작업을 하세요 할 때마다 어느 부분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나 제 작업이 전혀 다 온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황색 색깔의 작업이 필요하니 네 작업을 한번 넣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아니면 초반부터 그냥 제가 이런 게임과 작전과 이런 산책 아니면 이런 제안 이런 작업의 내용을 꾸려가면서 작업을 하지 않나. 그리고 어느 전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현장에서의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미술이 좀 너무 고통스럽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서도 같이 또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그런 분위기 자체를 제가 견뎌내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네. 그 얘기하고 연결해서 당장 여기 보면 이제 16시 팀하고 함께 했던 기획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분명 16시는 별도의 기획자가 있고 저때 현장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각자들이 돌아가면서 했던 건데 그 틀에서 보면 이제 그 16시 팀의 작가분들을 그대로 이승 작가님의 그 기획 아니면 행위 안으로 끌어들이신 거죠. 네. 그랬을 때 지금 그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전시를 할 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 두 기획의 어떤 주체들 간의 관계나 그 둘 팀 다 이제 그게 참가한 분도 분명히 작가라고 주장하고 참가하시는 분일 거고 서섬 작가님도 자기 작업을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 틀에서 두 기획의 주체들의 관계는 어땠고 작가님의 제안과 그걸 수행한 작가들 사이의 어떤 저작권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획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 같은 것들은 없으셨나요? 이 16시 현장 프레젠테이션이란 작업 자체가 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가들이 각자의 제안을 모든 작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 작업에서만 저작권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현장 프레젠테이션 작업 자체에 사실 저작권 얘기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작업을 하면서 저작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16시가 그 해에 할 수 있는 작업의 방향에서 우리가 한 작가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이걸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닥 별다르게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 자연스럽게 16시 계획안하고 네. 작가님의 장소 체험 부분하고 잘 맞아 떨어진 거네요. 그냥 그렇죠.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또 그게 또 사실 16시에 하는 계속 한 10년 넘게 계속 활동했던 또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상당 부분 또 같이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성북 비디오 가이드 같은 경우에 같이 참여하셨던 일반인들 분들이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처음 산책을 할 때부터 그분들 자체가 이제 이미 저작권을 요구할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진은 이러한 이유로 쓰일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항상 또 명시를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좀 유지가 되고 아직도 연결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성북동에서 사실 좀 안타깝지만 이거를 이제 시에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약간 소규모 타입이고 제가 좀 이렇게 재미가 떨어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으나, 하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으나 기획 단계에서 좀 서로 원하는 바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서. 혹시 저 로고를 지금 그 여행 가방들이 저 어디 홍콩이나 프랑스 파리나 거기에 와가지고 또 찍혀서 이렇게 피드백 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렇죠.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연락 아직까지 같이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 여행 갈 때 이 가방 들고 갔다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러게요. 여기 여행 와서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끈끈하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아주 드문 경우인 것 같고, 괜히 이상한 질문들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하던 질문은 대충 다 한 것 같고요. 혹시 작가님이 전체 작가님 작업하고 관련해서 아니면 지금 스튜디오 25-9 기획과 관련해서 마지막 종합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아까 계속 하고 싶었던 말 중에 못 드린 말씀은, 아까 이제 한 참가자의 성북 비디오 가이드에 참가했던 한 분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분들의 사진이 다 작가들이 찍은 사진 같은 퀄리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진을 계속 언젠가는 이 사진이 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결국은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서울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제가 다시 이 동네를 갈 때도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내가 갔던 국수집은 사라졌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 계셨던 할머니는 벌써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이때가 벌써 지금 10년 전이라면 그때 10년 전에 2013년에 성북동이라는 동네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전문적이진 않으나 아카이빙이 될 수 있는 그 마을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 가면 그 사진들도 다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공개하는 거는 조금 아까운 생각이, 제가 잘 공개할 수 있을 때 공개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결정할 때 내가 여태까지 했던 작업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한데 그런 정리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또 누가 등을 떠밀어 줘야지 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등을 잘 떠밀어 준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지난번에 작업 하면서 제가 미처 대답을 잘 못했던 부분까지도 잘 건져내셔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저한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해요.